자, 찌랑케이 실시간 방송 2020년 6월 14일 코롱생명과 KRS 2031은 어떤 약일까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 동영상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관련돼서는 상당히 편향적인 놈이에요. 그러니까 예, 투자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목소리가 잘 들릴 거라고 믿고요.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7일 날 나온 뉴스예요. 코롱생명과 후속 파이프라인 미임상 개시. 그래서 신경병증 질환 실약 임상서 첫 환자 투여라는 뉴스가 이제 의학과 뭐 파이낸셜 뉴스에 나왔는데 1, 2회 이상 첫 환자 투여를 진행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매일경제에 2020년 2월 24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코롱생명의 신경병증 통증 치료 후보 물질 미 FDA 신속 심사 대상이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뉴스를 보면 KRS 2031은 기존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방식과는 달리 유전자 조합을 이용한 주사요법 치료제고요. 뭐 한 번 주사로 이제 진통 효능을 크게 가져간다. 신경병증 통증은 신경계 손상이나 기능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통증을 말하는데 환자들한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감각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진통제 계열의 약물을 처방하지만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다. 최종 진통제로 주로 쓰이는 아편 계열의 약은 마약성을 가지고 있어 미국 내 미충족 의료가 높은 질환이다. 뭐 요거 관련돼서는 그 비보전에서 다 알고 계시죠? 비마약성 치료, 그러니까 진통제,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수술하고 오는 통증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약들이 지금 다 마약성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이제 비슷한 진통제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 쪽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암, 통증 등 유전자 치료 물질 개발, 기술 생산 혁신 바탕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뉴스가 2018년 9월 6일 날 나왔습니다. 코롱생명과학 뉴스고요. 김 소장은 여기서 말하는 김 소장은 김수정 박사님이십니다. KRS 2031은 신경이 손상돼서 생기는 통증에 사용하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로 이미 시판되고 있는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을 위한 유전자 치료로 개발 중이고요. 2018년 11월 미국 FDA IND를 신청할 계획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 따지면 2019년 11월에 IND를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20년 2월에 한 거니까 엄청난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이 거의 1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특히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의 모든 일정은 미뤄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맹신하고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롱생명과학 넥스트 인보사 125 프로젝트 잠재력, 이거 이제 바이로메드에서 북리뷰로 나온 건데 여기에 되게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감각신경계 질환 또는 병인으로 인해 신경세포가 손상돼 느끼는 통증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자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2031이 어떤 약이냐면 요게 이제 기전 관련된 그 그림인데 이 GAD65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GAD65라고 읽을게요. GAD65는 GABA 가바, GABA가 이게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요거를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GAD65가 많이 발현이 되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GABA를 많이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GDNF 요거는 이제 신경세포 보호인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항염성 사이토카인을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 하나, 둘, 세 개의 유전자를 이제 그 전달해가지고 신경계에 이제 맞추는 건데 GAD65는 GAD65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GABA는 시냅스 말단에서 자극에 따른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DNF는 도파민성 신경세포와 운동신경세포 등의 생존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염증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사멸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합성 억제 요소인 인터루킨 10는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NFKB 활성을 막아줌으로써 염증을 억제한대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뭔 내용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자극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자극이 오는 거를 이제 뭐 10이라는 강도로 오면은 그걸 이제 100이라고 느끼는 게 이 질병의 특징인데 10으로 오면은 한 50 정도로 낮춰버리는 거죠, 아예. 그리고 그 염증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에 있는 염증에 의해서 이 질병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 염증을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 라인을 전체를 이제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전을 가지고 이 KLS 2031이 신경병증성 통증제로 이제 지금 연구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전자를 전달하는 건 아데노바이러스 관련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이제 바이로메드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 AAV라고 합니다. 면역학적으로 안전하고 유전자 발현이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벡터의 타겟 유전자를 삽입해서 체내에 주입하면 바이러스가 세포의 행대로 유전자를 침투시킨다. 요런 기전을 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개의 유전자를 요 AAV에 탑재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203 하나의 유전자가 신경계에 신경절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우리 이제 동물 실험 결과 거기를 통과해서 12주까지 진통 효과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달하는 물체를 그 목표점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를 이제 뭐 바이오마커라든가 뭐 요런 걸로 이제 확인했는데 전달이 됐고 실제로 이제 쥐한테 그 다리 그러니까 발끝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에 이제 통증을 가했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느끼는지 아니면 과대로 느끼는지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2031을 넣었을 때 12주까지 진통 효과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KRS 2031 같은 경우에는 프리 IND 미팅을 마친 상태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은 우선 디스크 통증과 같은 국소 부위 손상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을 타켓으로 개발해 효과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적응증을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first in class라는 잘 아시죠?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엄청나게 큰 시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first in class니까요. 혁신이 아니고 혁신 신약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지금 현재 2031은 미국 내 2개의 임상 시험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 까지 이제 임상을 마칠 생각이고 임상 대상자는 18명이고요. 1회 투여한 후에 24개월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3년에 마칠 예정이니까 23년 말 22년 말 그러면 21년 말까지 투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요렇게 따지면은 여기 이 18명 마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중으로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환자 맞췄겠죠 이미. 그리고 지금 KRS 미래는 어떠냐? 우리 이제 이게 이제 그 신속 심사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FDA 개발 중에 신속하게 이제 사전 협의가 가능하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패스트 트랙 지정 신약 중 우선 심사가 될 확률이 90%였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2031은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3상 2후 신청 이내에 하고 이제 우선 심사 대상이 되는 거죠.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성공적인 설계 및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생명공학 정책 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FDA 총 153개 신약 중 39개가 패스트 트랙에 지정된 경우였고 65개가 65%가 우선 심사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된 것만으로 뭐 기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 임상이 끝나고 요 심사 과정이 되게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이거 패스트 트랙에 이게 지정이 되면은 IND 때 어떤 형식으로 하라고 이 FDA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험 설계를 잘못해서 임상이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는 좀 확률상 좀 적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KLS 2031이 성공한다면 이 지금 진통제의 시장이 한 40조 규모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KRS 2031은 코오롱 생명에게만 그 특허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티슈진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됐을 때 티슈진이 뭐 미국이랑 유럽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쟤는 미국 법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티슈진이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코오롱 생명과학 이제 그 단독 특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만약에 2031이 좀 주목을 받는다. 이게 이제 진통제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진통제이기 때문에 이게 비보전이 움직일 때 코오롱 생명과학도 좀 갈 수 있나 뭐 요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 신약 출시까지 최소 3년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남았고 성공 여부는 아직 예측 불가한 상황입니다. 요런 어떤 미래 기대감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30이죠? 3020인가? 3020인가? 그 암 관련된 차세대 신약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2031 하나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